네, 2부 주제는요, 유통과 패션 1분기 실적 동향 총정리입니다. 네, 이제 슬슬 실적 시즌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유통과 패션 기업들도 이번에 실적들을 다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15일 기준으로 유통 패션을 비롯한 전 상장사들의 보고서가 다 공시가 되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유통 패션은 굉장히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였는데 패션 산업에서는 F&F, 감성 코퍼레이션, 영업무역이 아주 좋은 실적을 보였고 유통 산업에서는 면세점이 이제 예상외 호조를 보였고 편의점도 날씨 대비해서는 좀 우수한 실적을 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F&F부터 볼까요? 연구원님이 가장 또 좋아하시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F&F가 이제 매출액이 4,974억 원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4%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익도 1,4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1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잘 나온 부문이 비면세 그리고 중국, 홍콩이고 좀 안 좋았던 부분이 MLB 키즈, 디스커버리 그리고 면세였습니다. 이제 주요 실적 견인을 했던 거는 중국인데 매출액이 2천억이 나왔고요. 이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매장 수가 889개로 전분기 대비해서 30개 늘어났는데 이런 실적을 보여준 거고요. 1분기 대비해서는 또 2분기, 3분기에 출점이 훨씬 많이 늘어나니까 출점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매출 성장 속도가 중국의 소매 판매 성장 속도보다 더 높습니다. 네. 이게 결국 의미하는 거는 소비 회복 국면에서 중국인들이 어떤 소비를 하는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는지 저는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MLB에 줄 서니라고 물어보니까 줄 서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씩 가서 사는 브랜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약간 우리나라에서 MLB 그런 티셔츠, 뭐 모자, 신발 이런 거 사듯이 그래서 좀 꾸준히 갈 수 있는 브랜드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면세 부문을 통해서 F&F의 중국 매출이 났는데 지금 중국 직진출을 하면서 카니발라이제이션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충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전체 매출액 2조 원의 영업이 6천억 정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전체 매출에서 F&F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육박하게 되니까 좀 중국 노출도가 높은 리스크는 가져가는 그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F가 이제 중국에서 스테디셀러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래도 의류기업 가운데서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이 좀 돋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오늘도 1%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게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는 아닐까요? 네, 맞죠. 아무래도 시장이 워낙 고성장해 왔던 시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주가 분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성장을 보였어요. 네. 최근에는 10만 원 초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F&F 중국 매장 출점 이제 프로젝션 1,100개인데 네. 2,000개까지는 사실 뭐 예전에 베이직하우스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고 필라차이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고 2,000개까지는 별로 성장이 무너지는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매출 성장, 영업이익 레벨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F&F에는 또 세르지오 타킨이라고 인수한 브랜드가 있어요. 이 신상 브랜드, 신상 디자인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딱 테니스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북미에서도 매출 나오면은 또 다른 브랜드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디스커버리가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중국 판권 라이센스 협의만 잘 되면 또 새로운 브랜드를 중국에서 런칭해서 잘할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F&F는 계속 좀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중국에서 뭐 추가적인 브랜드를 혹시라도 론칭을 하게 된다면 이 역시나 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F&F가 좀 꽉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 좀 잘하는 브랜드가 어디 있을까요? 네, 이제 1분기에만 96% 성장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이제 1분기 매출액이 311억 원으로 96%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45억 원으로 조금 작아 보이기는 한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500% 성장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 의류주에서는 주가가 가장 잘 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또 중국 진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더 주가가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면세 채널 운영하면서 외국인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대만에서 이제 5월 초부터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연내 중국 본토 진출하는 게 목표라고 회사에서 밝혔고요. 네. 지금 사실 외국인 매출이 좀 많이 잘 나오고 있대요, 국내에서도. 이게 결국은 중국 따이공 픽을 받았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산다는 의미인데, 그러면은 사실 트렌드 한번 타면은 뭐 불티나게 팔리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만에 진출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대만에도 스노우피크가 있습니다. 네. 대만 스노우피크 에 캠핑용품 파는 데서 이제 의류도 같이 우선은 팔게 될 거고요. 지금 대만 매장 4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도 물량 완판될 정도로 굉장히 네. 인기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올해 매출 목표 1,600억 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회사에서 제시해 주셨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60% 성장하는 그림인데, 이게 중국이 불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점포수 130개에서 160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1분기에 100% 성장을 했잖아요. 비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장했다는 거는 이제 애뉴얼라이즈에서 봤을 때도 큰 무리 없어 보입니다. 네, 스노우피크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는 네. 들었었는데, 감성 코퍼레이션 확실히 주가도 그렇고 이제 중국과 대만 쪽에서까지 큰 인기를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제 한국을 넘어서 중국까지 잘 협력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 다음 부분에 또 소개해줄 만한 기업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제 또 더네이처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더네이처 홀딩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잘 팔리는 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중국 진출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년 7월에 베럴이라는 래시가드 회사를 인수를 했고, 또 마크 곤잘레스라는 무신사 상위 판매 브랜드도 라이센스 계약을 했습니다. 또 브롬튼이라고 생소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이엔드 자전거 브랜드의 의류 라이센스 계약도 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소 3개의 브랜드가 매출에 애드업이 될 거고요. 네.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브랜드 초기에 마케팅, 인프라, 인력 이런 비용을 쓰다 보니까 판촉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보면 매출 1,307억 원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1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이익률이 2%대 정도 포인트 빠졌습니다. 네. 그동안 10% 중반 이익 냈던 거 대비해서는 부진하지만 사실 10%면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판관비가 200억 정도 늘었는데, 올해는 판관비 늘어나는 추세가 조금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영업이익 절대 금액으로는 11억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아서 앞으로 더네이처 홀딩스가 어떻게 브랜드들 전개하고 중국 진출하는지 살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더네이처 홀딩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소개를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경기 침체다, 소비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본 FNF라든지 뭐 감성 코퍼레이션, 더네이처 홀딩스 나쁘지 않은 실적들을 다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의류 종목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실적에 좀 타격이 있었던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작은 매수 시장을 서로 두고 싸우는 그림이다 보니까 어떤 한 브랜드가 약진을 했다고 하는 거는 어떤 한 브랜드는 MS를 잃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필러홀딩스가 한국이랑 미국에서 다소 아쉬운 실적 보였습니다. 전체 매출액 1.1조로 3% 성장을 하긴 했는데, 네. 영업이익은 1,604억 원으로 마이너스 5%. 빠졌습니다. 매출액이 그래도 성장할 수 있던 주요 요인은 역시 아큐시네트, 그 타이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있습니다. 분기 최대 매출을 내주었고요. 중국에서 받는 로열티인 DSF랑 글로벌 로열티가 모두 좋았습니다. 실적 부진이 일어난 거는 한국이랑 미국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저마진 채널, 뭐 쿠팡이나 이런 뭐 티몬, 네. 이런 쪽의 채널 매출을 좀 축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재고가 많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나이키 룰루레몬도 좀 아울렛 같은 데로 물량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아울렛에 나이키 룰루레몬 이제 휠라가 있으면 당연히 조금은 더 많이 본 나이키랑 룰루레몬을 선택을 네. 하게 됐기 때문에 소비 순위에서 좀 밀려난 게 매출 타격에 직격탄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고요. 매출이 줄어들면은 영업이익이 디레버리징 효과로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회사는 가이던스를 좀 하향을 했습니다.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향했고 영업이익은 유지를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한국이랑 미국 부진했던 부분을 좀 반영했다고 보고 있고, 아큐시네트랑 로열티는 그냥 기존 가이던스 가져가는데 매출 좋아지면 여기서 상향할 가능성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패션은 브랜드별로 얼마나 점유율을 가져갔는지 점유율 싸움에 따라서 실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생산 쪽을 주력하고 있는 OEM이나 ODM 관련 종목들은 어땠나요? OEM은 이제 바이어에 따라서 매출이 갈리게 되는데, 영업무역은 고가의 브랜드를 바이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괜찮았고, 또 네. 생산 내재화가 코로나 동안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좀 매출이랑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한세실업은 바이어들이 아무래도 대형 리테일러, 그리고 저가 의류 업체이다 보니까 재고를 수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예상했던 부진한 실적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OEM 종목들까지 일단 의류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유통산업 전반적으로도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앞서서 이제 면세 업계가 이제 하반기쯤에 좀 회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하셔서 면세 기업들이 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면세가 매출은 좀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익은 우려 대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따이공들과의 이런 전면전에 있어서 약간은 좀 승기를 쥐는 분위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매출이 줄어든 이유가 단순히 그 따이공들이 안 왔다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송객 수수료를 제공하던지 아니면 매출에서 차감해 주던지 이 두 서비스 중에서 고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매출에서 디스카운트 해주는 서비스를 좀 따이공들이 선택했다는 의미로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신라가 이제 매출액 7,52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1% 하락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345억 원으로 128%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올랐네요. 네. 네. 이게 시내 면세점 60%가 빠진 거에 비해서 공항 면세가 200% 가까이 증가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입국자 수가 추국자 수보다 빨리 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국인의 면세 매출이 먼저 성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알선 수수료는 전 분기 대비해서 미드싱글 디짓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게 낮아지는 거는 결국 이전의 이익 레벨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계속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호텔신라에 대해 실적도 좀 함께 봤는데요. 일단 면세 사업자가 두 개 더 있잖아요. 신세계도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는데 이 두 기업들은 좀 어땠을까요? 이제 신세계는 면세 부문에서 확실히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특허 수수료라고 이제 정부에 내야 되는 그 세금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게 감면을 작년 4분기에 이걸 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다시 환입을 받아서 이런 금액 118억 원을 제외하고도 2.4% 이익률을 기록을 네. 했지만, 이제 나머지 자회사들이 조금 부진하면서 좀 아쉬운 실적을 보였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많은 이슈들 대비해서 이제 지누스를 인수하면서 외형 성장이 됐기 때문에 매출액 네. 1.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2%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이 인수한 지누스, 그리고 대전점 화재 영향이 계속 좀 타격을 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전점 화재는 지금 최근 매출에서 3% 정도로 항상 이제 까먹고 있는 존재인데, 재정비에서 8월부터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면세 이외에도 좀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관련 소식들에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자들 가운데서 또 편의점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사실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브랜드가 있죠. GS 이슈와 CU가 있는데, 이제 각각 사업을 하고 있는 GS 리테일이랑 BGF 리테일 가운데서 어느 쪽이 좀 더 이번엔 실적에서 승기를 잡았을까요? 사실 이제 편의점의 실적으로만 비교하는 거는 큰 의미는 네.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정말 잘 나왔고, 이익률이 더 잘 나온 거라고 한다면 BGF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편의점을 내가 GS만 갈 거야, CU만 갈 거야 이러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냥 퓨어 면세점으로 봤을 때는 BGF가 잘했고, 네. 그냥
다른 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이 된 거는 GS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편의점에서 이번에 진단키트 관련된 이익들은 좀 많이 줄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작년 1분기만 해도 정말 코로나가 창궐을 했고 약간 독점적인 유통 채널로서 편의점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네. 코로나 진단키트 이익이 BGF 같은 경우에는 50억 그리고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봤을 때 기저가 좀 높았다라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편의점들이 상생지원금을 이제 앞다투어서 늘리고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편의점들도 그동안 너무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들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맹 점주들을 유지하거나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상생지원금 높이고 있는 점도 약간 판관비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 편의점들, 그러니까 유통사업부들 가운데 이제 GS 리테일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일단 편의점 말고 기타 사업 부문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슈퍼나 뭐 이전에는 H&P 스토어 쪽도 뭐 많이 늘리고 했었는데 이쪽은 좀 어땠나요? 이번 분기에 GS가 정말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큰 폭의 적자를 냈던 기타 사업 부문에서의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기타 사업 부문에 뭐가 있냐면 퀵커머스, 그리고 어바웃팻, 쿠캣, 그리고 네트웍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 작년 적자가 연간 2천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올해까지 1,000억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전년 대비해서 200억 정도 줄였어요. 그래서 어디서 줄였냐 보니까 이제 퀵커머스 사업 시작할 때 투입했던 인프라, 인력, 그리고 판촉비 증가가 많이 좀 줄었던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슈퍼도 작년에 인력 구조조정도 하고 비효율 점포도 폐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로 작년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한 이후에 지금 1분기에도 1%대 이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 워낙 잘 하고 있고요. 뭐 물류비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미진한 실적 보였지만 이제 1분기는 유통의 비수기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통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토마토랜드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의 이혜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에서는 산업에 대해서 유통산업 전반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관광객 수 증가와 더불어서 함께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적들을 파헤쳐보면서 앞으로 전망들이 어떨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